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죠. 데스크탑을 이제 이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사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ERP에서 여러분들이 판매 일지를 다운로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날짜별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종합 일지라고 해서 얘네들을 다 모아놓은 일지에다가 또 넣게 되겠죠. 이런 거를 자동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5일 거에 다운로드된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판매 일자로 연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 그 다음에 일자, 판매 번호, 판매 일자, 제품명, 제품 코드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네요. 근데 이게 날짜가 이제 4일치를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가 합계가 중간중간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피벗 테이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로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거 뷰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쿼리 테이블이나 뷰 테이블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바로 계정을 줘서 열어주면 되는 거를 왜 이런 뻘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하고 이제 전산하는 방법 자체가 틀려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저들도 비전산 전공자들도 하나의 전산 팀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개념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많은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 건 만들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전산하는 사람이 만들어 줘야지만 웹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 테이블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걸 조금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 못하면 정보에 떨어지면 다른 데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우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서 하면 종합일지가 있는데요. 종합일지는 항상 이렇게 표 설정을 해놓고 써야 돼요.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삽입에 가면 여기 표 있죠? 그래서 여기 디자인에 가면 이름이 판매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표가 자동으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판매로. 그 다음서부터는 파워 쿼리를 이용해 가지고 외부 데이터 불러오게 한 다음에 자동 고치기 작업을 해놓고 보고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PA라는 거는 전체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간과 간 사이죠. 그러니까 중간 그 사이에 우리가 자동화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메꾸는 거지 RPA로 뭐를 다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접근하셔도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넣는 작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다가 이제 여기 복사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면 이게 원본이기 때문에 이걸 또 저장하고 나면은 원본이 없어지잖아요. 기껏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복사본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얘로 저장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데스크탑을 피시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새 흐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판매 일지 정리라고 할게요. 네, 이름은 다 붙여 쓰는 게 좋아요. 만들기. 먼저 엑셀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엑셀 여기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시작.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엑셀 시작을 가져와서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드래그해서 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서 여기 보시면 문서 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여기를 이제 드래그 하시면 여기 뭐 드롭 다운을 누르시면 이제 빈 문서가 다음 문서 열기라는 게 나와요. 클릭하시면 여기에 문서를 선택하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문서 선택 눌러서 저희 바탕화면에 있죠. 바탕화면에 연습 1에 있습니다. 연습 1에 보시면 여기 10월 5일 거 복사본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열기. 그리고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죠. 인스턴스가 뭐냐면 그 어떤 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을. 그러니까 실제로 행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엑셀 인스턴스로 저장이 된 겁니다. 저장 누르시고. 네, 그럼 다 끝난 거죠. 일단 저장하고 플레이 하게 되면 이제 얘가 열리는 거죠. 이렇게.
자, 요거 제가 지우고요. 한번 저장하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하면 자, 엑셀이 이제 열렸습니다. 열렸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뭐냐면 엑셀이 여는데 여기 보시면 시트가 워크 시트가 여러 개가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얘가 열리게끔 지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여기 시작에 보시면 이렇게 닫기 바로 밑에 보면 활성 엑셀 워크시트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넣으시고요. 네, 이름으로 여기는 판매죠. 이름이 판매. 네, 그리고 저장 누르게 되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름이 여기 밑에 판매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네, 판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저장한 거예요. 자꾸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저처럼. 예, 그리고 이제 판매가 끝나고 나면 얘를 XY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뭐냐면 이게 그 데스크탑은요, XY 사고방식이에요. XY축 사고방식. 좌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교육의 화두죠. 항상 얘기하시는 교육의 화두예요. 그러면 크라우드 흐름은 뭐냐면 웹 흐름은 플로우는 데이터베이스 사고방식이에요. XY축이 없어요. 테이블 이름과 머리글로 푸는 거고요. 얘는 테이블 이름과 머리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거죠. 두 개가. 그래서 여기가 끝나는 행이고요. 맞죠? 빈 행이니까 여기 끝나는 행. 여기가 시작하는 행. 여기를 좌표를 먼저 지정하는 변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엑셀 워크시트의 첫 행, 뭐 만들기 이렇게 있죠. 얘를 잡아서 위로 올려주시면 여기 보시면 first free 컬럼이 나와요. 그 다음에 first free row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지점에 대한 좌표를 만들어 준 거죠. 됐죠? 그리고 저장. 네, 좌표까지 만들어줬고, 그럼 이제 읽기를 하겠습니다. 좌표를 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 워크시트에서 읽기라고 있죠. 자, 읽기 넣고 그 다음에 얘를 자 범위에서 첫 번째 열에서 첫 번째 행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될 수도 있고요. B가 되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끝 열은 여기 변수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열이기 때문에 first free 컬럼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좌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뜻이. 그 얘기가 뭐냐? 여기 보시면 얘가 first free row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이라니까 여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 끝열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여기가 끝나는 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줘야지 여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테이블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밑에도 클릭하시고 first free row 선택하시고 마이너스 1까지 해주시면 이제 그 범위를 이제 읽어온 거예요. 저장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고급에 가셔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거 행을 머리글로 이용해야 돼요. 이거 이용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날짜 같은 게 만약 숫자다 그러면 다 숫자를 텍스트로 인식하게끔 이렇게 저장합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플레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테이블이 열렸다가 네, 다 끝났죠. 네, 끝났고 제가 이걸 지우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아까 변수에 어떤 것들이 쭉 나오죠. 네, 이렇게 여기 7행까지 있고 여기 11행까지 있죠. 11행. 그 다음에 인스턴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읽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엑셀 데이터라고 나오잖아요. 얘가 이제 읽은 내용이에요. 근데 얘가 점인지 선인지 목록인지 혹은 면적인지를 봐야 되니까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면적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됐죠? 여기 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0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0서부터 나온다는 게 머리글은 포함이 안 시켰다는 거죠. 아까 머리글은 위쪽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얘를 합계면은 지우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여기 합계면 지우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또 범위 설정, 지운 다음에 범위 설정해서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밑에다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계는 빼고
이제 지우는 작업을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우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if문을 하나 써야 되겠죠. 자, if문 여기 조건문이 있습니다. 조건에 보면 만약이라는 게 있어요. if 얘를 잡아서 여기다 쓰시고, 예, 그럼 첫 번째 연산자가 뭐냐라고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연산자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테이블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엑셀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선택. 얘를 하고 그 안에다가 디귿자 가로 여시고 웹다운표 넣으시고 판매번호 웹다운표 넣으시고 디귿자 가로 닫고, 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같은 거죠, 이제. 같은데 뭐하고 같아야 되겠어요? 합계하고 같아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합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이 방식은요, 지금 내가 요 방식은, 데이터베이스 사고 방식이에요. 이거는. 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머리끌 잡아가지고 그냥 앞뒤 이렇게 치면 알아서 해주거든요. 예, 근데 얘는 아까 말씀드렸죠. XY 사고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저장하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걸 이제 행을 삭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엑셀에 다시 가보세요. 자, 엑셀에 가시면 그 밑에 보면 고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확장 버튼을 여기 확장 버튼이죠. 됐죠?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쭉 열립니다. 여기 보면 워크시트 행 삭제가 있어요. 워크시트에서 행 삭제.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예, 워크시트 행 삭제. 예, 얘를 잡아서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돼요. 행을요. 예, 그럼 이 행을 넣는데 몇 행을 삭제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1이라고 넣으세요. 한 행을 1번 행을 삭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완벽하게 매트리스 사고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죠. 데이터베이스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매트리스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그러니까 코딩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잘 못하고요. 데이터베이스 하는 사람은 또 코딩 하려면 좀 헷갈려요, 많이. 그러니까 이걸 두 개 다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반복을 해서 행을 살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반복.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라고 되어 있죠. 예, 요거를 잡아서 여기다가 넣으세요. 각각의 경우. 반복할 행은 뭐냐라고 나와요. 예, 클릭해서 보시면 엑셀 데이터죠. 그렇죠. 엑셀 데이터. 얘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테이블이나 열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굳이 뭐 인덱스 번호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반복을 하는데 그 열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클릭해서. 예, 그러면 얘가 한 행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 여기서 첫 번째 행을 잡아서 반복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 두 번째 행이면 여기 들어가고 세 번째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이 한 행씩 들어가는 거죠. 저장 위치가. 반복을 시켜줄 때. 됐죠? 그리고 여기 끝을 잡아서 이제 품으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 얘하고 얘를 잡아서 중간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좀 바꿔주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여기 컬런트 아이템을 여기다가 컬런트 아이템에 넣으시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얘를 여기 일행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좌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좌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강제로. 만약에 여기 좌표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좌표가 꼭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여기 좌표를 앞뒤로 각각의 경우에서 앞뒤로 하나씩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우선 여기 컬런트 아이템을 먼저 정리를 할게요.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만약의 경우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컬런트 아이템을 한 행씩 잡아와야 돼요. 좌표가 있기 때문에 한 행씩 요거 지우시고 여기다가 여기 변수 선택하시면 여기 컬런트 아이템이 있어요. 선택. 됐죠? 그리고 여기 퍼센트 지우시고 앞쪽에 퍼센트 하나 더 생겼네요. 네, 지우시고 이렇게 하시고 네, 저장 누르시면 자, 이렇게 해서 퍼센트 컬러텀 아이템 그리고 머리글 바로 나왔죠? 네. 저장. 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하나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한 행씩이 이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울 행이 없는 거예요. 1만 지울 수는 없잖아요. 여기 변수 처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변수를 하나 넣어줬습니다.
자, 변수 설정을 해서 위쪽에다가 넣고요. 예, 그래서 변수는 1로 넣고요.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여기다 id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 저장. 됐죠? 그리고 얘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붙이시고 요 밑으로 요 중간에다 이렇게 넣으세요. 예, 그러면 한 행씩 얘가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해서 얘는 여기 지우시고 1 지우시고요. id에다가 하나씩 더 해야 되니까 됐죠? 밑에 id 힌트 누르시고 여기다 안에다 넣으셔야 돼요. 플러스 1. 예, 밖에다가 놓으시면 문자 처리가 되는 겁니다. 문자 처리가 되면 안 되니까 예, 저장. 그래서 하나 끝나고 난 다음에 1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1회 시작됐으니까 2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여기 합계면 여기 한행을 지워라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요때 요 아이디를 지우는 거게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아이디라고 쓰시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저장.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게 제가 벌써 10년 전이 넘었을 거예요. 비주얼 베이직 짜다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왜 이럴까라는 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하고 비주얼 베이직 잘하시면 데스크탑 플로우를 잘하세요. 근데 저기 아까 또 데스크탑 플로우가 아니라 이제 그 크라우드 플로우 혹은 웹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지만 웹 플로우는 비주얼 베이직 잘한다고 해서 잘하지 못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걸 넣으시면 이제 어디 유니크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못하는 분야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제 보니까 뭐 하나만 해서는 될 일도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를 지우게 되면 이 행이 변화가 돼요. 이 위쪽으로 다 딸려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거꾸로 지우셔야 돼요. 얘 지우고요. 됐죠? 그럼 얘 지우고 나면 얘는 변함이 없죠. 행이요. 예, 그러니까 변함이 없게끔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밑으로 지워라. 그래서 이것도 예, 다시 그러니까 여기 변수를 클릭하셔서 얘는 지우시고요. 지우시고 여기 클릭을 하시면 행의 번호가 나와요. 여기 컬럼 로가 나오죠. 이거 선택. 예, 됐죠. 예, 그리고 얘는 이제 요 엑셀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예, 엑셀 인스턴스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죠? 얘는 머리글이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나와요. 근데 얘 엑셀은 머리글이 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0번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2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네, 그럼 얘가 이제 마지막 번호에서 그 다음 간 겁니다. 네, 저장. 네, 여기를 스타트라는 거예요. 여기 스타트. 그러니까 마지막 번호에서 한 개 더 간 겁니다. 여기 보시면 클릭해 볼까요?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 밑에서 여기 밑으로 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라는 거죠. 네, 두 가지. 자, 그리고, 예, 그리고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예, 마이너스 1씩 이제 줄어드는 쪽으로 하셔야 돼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저장. 네, 그럼 끝난 것 같습니다. 저장하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지우는 것까지는 끝난 것 같아요. 예, 쭉 지우는 것까지는 여기서 구치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자, 일단 여기 제가 열려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복사본은 지우고, 네, 여기만 열어놓도록 할게요. 저장하고, 네, 플레이. 네, 이제 지워졌죠? 예, 지워진 다음에 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또 한 번 범위를 지정하셔야 돼요. 또 한 번 지정하신 다음에 얘를 이제 우리 아까 목표했던 여기 밑에다가 갖다 붙이시면 되겠죠. 이제 그 작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끝났으니까요. 얘는 이제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네, 클릭해서 저장하지 않음. 됐죠? 예,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XY축을 다시 한번 지정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얘를. 그렇죠? 이 인스턴스는 똑같은 거니까. 컨트롤 C에서 밑에다가 컨트롤 V로 붙일게요. 네, 여기
보셨죠? 예, 더블 클릭해서. 예, 그리고 얘 인스턴스는 똑같아요. 위에 있는 거나 밑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건데 여기가 틀려요. 변수가. 예, 클릭해서 변수를 여기를 이제 그 2라고 쓰셔야 돼. 2. 예, 그러니까 얘도 2. 그러니까 앞에 이미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틀리게 한 겁니다. 됐죠? 예, 그리고 저장. 예,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얘가 first free column 2라고 해서 변수를 다시 정해줘요. 됐죠? 예,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읽기를 하셔야 돼요. 얘를 읽는 거죠. 그렇죠? 얘도 컨트롤 C, 예, 컨트롤 V로 예, 붙이시고 얘를 밑으로 쭉 내려서 예, 여기다가 예, 놓으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2에서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예, 여기다 2에서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변수 생성은 아까 위에 엑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얘도 2라고 하나 해드릴게요. 2.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최종적인 변수로 얘가 담기는 거죠. 저장. 됐죠?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변수에. 더블 클릭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실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다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플레이를 합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얘도 이제 저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우리가 안 했던 것들이 쭉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엑셀 데이터 2라고 돼 있어요. 예, 얘가 이제 최종적인 거니까요. 변수가. 여기 보시면 싹 깨끗이 지워져 있죠. 그렇죠? 깨끗이 지워져 있고 이제 얘를 그대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엑셀 데이터 2를 붙여놓는 작업만 하시면 돼요. 이제 자, 붙여넣기 작업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하위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그 흐름을 잘라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죠. 그래서 필요하면 이쪽 흐름하고 이쪽 하나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네,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최적의 것을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 파워 오토메이트 뭐 전문가는 뭐 전문가라다 뭐 이런 얘기는 그거 아닙니다. 뭐 이거 전문가가 해봤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사고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읽기, 엑셀 읽기로 이제 쓰기로 끝을 낼게요. 엑셀의 고급 기능 여기 밑에 내려가시면 고급 기능 접으시고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워크시트에 쓰기라고 돼 있잖아요. 얘를 잡아서 여기다 넣으시고 쓸값 해서 나오죠. 인스턴스 해가지고 쓸값 나오는데 취소하시고 일단 엑셀을 하나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다 엑셀 하나 시작을 할게요. 이게 뭐 엑셀 시작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먼저 엑셀을 닫을게요. 여기 인스턴스를 닫을게요. 저장 안 하고 굳이 저장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닫을게요. 이걸 클릭하시면 저장하기가 나와요. 이게 저장 안 함으로 해서 그냥 닫을게요. 됐죠? 그러면 이제 앞에 건 끝났고요. 얘를 받아와서 엑셀 데이터 2를 받아와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엑셀 데이터 시작 누르시면 빈 문서가 있는데요. 빈 문서가 아니라 우리는 문서가 정해져 있어요. 클릭하시면 바탕화면에 연습 1에 아까 판매 일지 종합이라고 돼 있죠. 열기 여기다가 이제 받아올 겁니다. 됐죠? 그럼 얘는 인스턴스 2로 돼 있죠. 2로 저장. 됐죠? 예, 저장하고 얘도 또 X축, Y축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X축, Y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 워크시트의 열 행렬 가져오기 여기다 넣으시고 예, 엑셀 인스턴스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클릭하시면 2가 나오죠. 2에 여기 3로 되어 있는 붙죠? 2까지 있으니까 오케이 저장. 됐죠? 이제 X축, Y축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 워크시트에 쓰기를 하시면 되겠다. 워크시트에 쓰기 여기다 넣으시고 인스턴스는 2입니다.
그죠? 쓸 값은 뭐냐? 여기 드롭다운을 누르시면 엑셀 데이터가 되겠죠? 엑셀 데이터 2 얘를 전체를 갖다 붙여놓는 거죠. 클릭. 예, 그리고 지정된 셀에 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열은 일열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행은 틀려요. 자, 이게 여기 스타트하는 게 일열에다가 일단 붙이고요. 행은 여기 드롭다운을 여기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퍼스트, 프리, 로, 3가 있죠. 예, 끝에. 네, 그러면 이제 딱 맞은 거죠. 네, 딱 맞고, 예, 저장. 네, 그러면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하시고. 자, 이거 다 끄겠습니다. 저도. 저장하고, 예, 플레이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밑에 깨끗하게 붙었죠. 예, 근데 얘 이름이 아까 했지만 디자인으로 판매로 되어 있죠. 예, 디자인에 가시면 그러면 이제 판매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제 저장하고 끄게 되면 이제 다음서부터는 여기다가 외부 데이터 엑셀 파일에 가서 외부 데이터 파워 쿼리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지. 여기서 뭐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뭐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계속해서 붙여 놓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